네, 시장 킥, 이슈 킥 가보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나와 있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몇 가지 이슈 킥 포인트 짚어봤는데 어제 뉴욕 증시는 갑자기 떨어지는 사과에 뭐라고 하여튼 애플만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견조했다. 애플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차익 매물에 막힌 거 이 정도.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한 이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력 얘기들 묶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상반기랑 하반기를 주름 잡았던 섹터가 방산이랑 조선, 전력 설비가 될 수 있는데 이 2025년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왔는데 전력 설비에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도 하나 나왔지만 그게 오히려 국내 전력 설비 기업들한테 반사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지금 미국에서 LA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화재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 이제 집도 타고 있고 전력 설비 인프라도 파괴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복구 수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2024년에도 안정적 실적 향상이 보여주었고 지금 2년치, 3년치 수주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읽어보니까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4년 이상치의 수주를 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LA 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복구가 안 되면서 지금 8일차에도 거의 시속 110km 이상의 강풍이 들면서 화재가 좀 추가적으로 피해가 나왔을 때는 이 전력 설비 수요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전력 설비 기업 같은 경우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시멘스, 그다음 중국에도 중국 전력이라는 이름의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반사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요. 미국에서도 물론 전력 설비 기업들이 있지만 그 전력 설비 기업들이 미국 전역을 모두 다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를 국내 기업들이 얻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양봉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단기 차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들었는데 결국에 보수적인 관점 이것만 귀에 딱 들어오는데. 보수적인 관점이 못 산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바로 현재가로 사기보다는 눌림목 공략 해봤을 때는 결국 수익 볼 것 같다. 그걸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 눌러주면. 안 눌러주면 일단은 소액은 담가야죠.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섹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김시은 팀장은 어떻게 트럼프 이기 한국 전력기기의 경쟁력이 높아지나 이런 타이틀도 있고 중국 전력업체의 견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창의적이라면은 최근에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태양광이 어제 잠깐 반짝했는데 왜? 그러면 이 트럼프 뒤에 붙는 수식어는 머스크잖아요. 앨런 머스크. 오늘 또 스페이스X 얘기도 있는데 태양광을 우주에다 띄워가지고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파라볼릭 안테나 펼치듯이 쫙 펼쳐가지고 거기서 태양 전력을 생산해서 지구로 보낸다? 이게 이제 제 뇌피셜이지만 트럼프 뒤에 머스크는 분명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좀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머스크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능성 이제 추진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고 항상 네. 불가능했던 일들을 항상 실현을 했던 인물이기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창의적이고 나쁘게 폄훼하면은 조금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래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태양광과 관련했을 때 이들 사업부를 잘 살펴보시면 전기차보다는 ESS라든지 태양광 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성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규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또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부인한 것 같은 경우에는 또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진행을 했기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전력을 만들면은 또 싸줘야 하다 보니까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송전. 이제 송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전력기기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을 갑자기 들었던 거는 아니에요. 네. 지금 사이클을 보면은 한 22년 하반기부터 주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했던 시기가 한 23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 왜 올라갈 거야 하면서 보면서 미국 쪽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노후화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뒤섞이면서 함께 올라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체크를 하는 게 과거의 사이클 한번 보자. 과연 2000년대 같은 경우에 전력기기 쪽에서 사이클이 돌았을 때 몇 년 움직였는가 이걸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도 또 3년 정도 움직여서 최소 3년 정도가 움직였는데 그러면 22년 하반기부터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 3년 정도가 움직일까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와는 다른 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들, 물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촉발에 대한 요인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뭐 LA 산불이라든지 혹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데이터 센터 지열 부지가 없어서 미국 연방 쪽에서 토지를 빌려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사이클이 최소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중국산 제품들을 끌어올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관세 때리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하는 중국산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있어서 또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현재 PPI 같은 경우에는 정체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초고압 쪽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를 보게 되었을 때 아직 좀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좀 초반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그렇게까지 엑시트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충분히 이 사이클 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각으로는 9시 7분에 신화통신발 속보가 있었는데 중국의 이제 한정 부주석, 성함은 제가 좀 낯설긴 합니다만 중국의 부주석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간다는데 시진핑 주석이 불참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좀 전에 우리가 상대적인 수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혜가 되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좀 분석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갔다면은 중국이랑은 조금 더 온건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주석으로 좀 낮췄다는 거는 오케이, 우리한테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의 어떤 풀이니까. 네, 그 중국 어떤 정치 전문가분께서 답변을 정말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중국 관련 고위 간부가 갈 거다라고 예상했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갈까라는 생각은 저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좀 부주석이나 왕위 부장 정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약간 구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워낙 다투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이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뭐 보기 싫어서 안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조금 아랫단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그래도 대외적으로 가면 우리가 얼굴 마주치면 좀 불킬 것 같으니까 너가 가서 좀 평화적인 서신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개의 태양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꾸준하게 견제할 건데 이 견제를 세게 하냐 약하게 하냐 지금 하냐 내일 모레 하냐 내년에 하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에서 어떤 고위 간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취임을 축하하고자 온 자리에서 뭐 피 터지게 싸우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우리가 생각보다 너네한테 관세 부과를 뭐 태양광 패널로 120% 했지만 110%, 100%로 조율할 것이고 제가 뉴스 검색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 전력에다가 검색을 했을 때도 중국이 딱히 그 중국 전력이 하고 있는 게 어떤 전력 설비보다는 태양광이랑 풍력 쪽에 좀 체력을 많이 쏟았다고 해요. 그래서 낙수 효과는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거둘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G나 뭐 시멘스나 이런 종목들 제가 잠시 홈페이지 가가지고 뭐 주가 수익비라든가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뭐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현대일렉트릭이 시가총액이 작으면서도 이익률 이런 것들 많이 남긴다는 거죠. 그다음 수주 같은 게도 4년 가까이 있고 지금 미국의 전력 시장 대비했을 때 미국의 자체적으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력의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60% 결국 외주를 줘야 돼요. 그 외주를 줬을 때 뭐 중국 기업도 물론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국내 전력 설비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뭐 이슈 킥이 있었으니까 이제 선택킥. 뭘로? 결국엔 기업이죠, 기업. 네. 결국 기업인데 항상 이제 전력기기, 변압기기에서 탑픽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두시고 후속 주자 LS 일렉트릭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2023년쯤만 하더라도 그때 3대장이라는 게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초고압 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근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북미 쪽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혹은 북미 현지 공장에 대한 부재들로 인해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던 상황들이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고 현재 수주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한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핵심이 북미 쪽인데 북미 쪽에서 중저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타이틀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리드 타임이 충분히 남아있는 곳은 초고압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초고압 쪽을 토픽으로 보는 게 맞고 그에 대한 순환매를 다른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을 지금 선도하는 가장 도드라지는 슈팅스타는 오늘 LS 일렉트릭 15%, 16% 주가 오르네요. 일단 뭐 주도주로 봤으니까. 저는 일진전기를 일단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일진전기. 변동성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좀 대한전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다양하잖아요. 변동성 위주로 고르신 분 계시고 실적 위주로 고르신 분 계신데 전력설비라는 것이 지금 처음 부각된 것이 아니고 이미 강세를 보여준 지가 거의 9달, 1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거나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제 일진전기랑 대한전설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나는 좀 분할 매수 못하는데 오로지 실적이나 어떤 성능 이런 퍼포먼스로만 본다라고 하시면은 일진전기가 가장 좋죠. 전력설비 제외하고 전선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 퍼포먼스랑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이 일진전기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나오는데 일진전기는 거의 7% 넘게 나오기 때문에 전선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진전기는 4년치 이상의 일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잘할 종목이다라는 거죠. 네. 앞에서 김신 팀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국 공략을 할 때는 미국은 이제 초고압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지가 안 났기 때문에 그 전력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먼 곳에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고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초고압선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이미 다른 종목들이 먼저 달린 다음에 그 뒤를 쫓고 있으니까 기간 수익률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미국 대지가 넓고 그다음에 생산 전력을 먼 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고압 전력 네, 맞습니다. 빵 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강점이 있는 기술들이 있고 뭐 제품들이 있다. 일단 이렇게 뭐 봐야 되나?
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네. 왜 초고압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께 제가 이제 V는 IR이라고 오음의 법칙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 그래서 네. 전류가 우리가 전류가 여기까지 살아 있어야 그렇죠. 전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류가 이제 저항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저항을 줄이는 게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 관련 전선 이야기 나올 때 또 전력주들이 가고 그래서 저항이 낮아야 전류가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 곳까지. 근데 만약에 저항이 일정할 때는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타지에서 멀리 보낼 때는 초고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초고압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LS 그룹주들이고 LS 그룹주가 아니면서도 이제 LS 그룹주들 시총이 막 5조가 넘어가니까 5조, 네. 10조가 넘어가니까 2조가 안 되는 전력 설비나 전선주 중에서는 어떤 고압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종목은 좀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장급을 뒤쫓아갈 수 있는 대안주는 좀 그들이 아닐까 그렇게 뭐 판단하고 후속으로 있습니다. 따라붙을 수 있다면 변압기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변압기는 효성중공업인가요? 효성중업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일렉트릭도 있는데 그 종목들은 좀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네. 개입자분들께서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 뭐 내가 뉴스 팔로업이나 뭐 수급 동향이나 기술적 분석까지 다 되시는 분들은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업이 낫다라고 판단해요. 내가 그냥 이 전력설비 전선을 그냥 3일 보유했다가 안 움직이면 매도하겠다. 이러신 분들께는 전선을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나는 전력설비를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보였을 때는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 12% 이상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이 안 계세요. LS 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권하신 전문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 시세가 이제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나의 어떤 매매 스킬, 보유기간, 투자 원칙에 따라서 종목을 좀 취사 선택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옆에 계신 우리 김진 팀장 이야기를 했었고 저 역시도 LS 일렉트릭 알겠습니다. 자주 말했었고 좋습니다. 네, 시세 보여줘서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렇게 포인트로 딱 잡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죠. 자, 뭐 시장이 이제 항상 보면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뭐 여기 올랐다가 저기 올랐다가 지수도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뭐 이렇게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조금 눈에 또 보인다. 보이는 걸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왜 오르는 거예요 오늘? 뭐 또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어떤 같아요. 기대감입니까? 루키 쪽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신인 아티스트가 또 등장하는데 네. JYP에서 킵플립이라는 친구들이 또 선주문량이 또 잘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돌면서 오늘 엔터주들이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엔터주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여부들. 특히 또 킥플립 쪽이 보이그룹이다 보니까 수익성은 보통 보이그룹, 이제 흥행성이라든지 대중성 같은 경우에 걸그룹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대요. 지금 JYP 쪽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좀 크지 않나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걸그룹이 또 2월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네. 또 상당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원래 SM이 또 이제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내 취향을 SM이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내 취향을 SM이 맞춘다라고 할 무슨 정도로 소리예요? 그게 이제 내 취향은 아니다. 처음에 선병맛 후 중독이라는 것처럼 오. 이제 좀 이렇게 코멘트가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뭐 시장 용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데 하는데 점점 듣다 보니까 중독되고 또 팬이 되고 하는 것처럼 사실 에스파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를 접목한다고 해서 뭐 그때 인간인 친구 4명, 네. 이제 AI 사이버 친구 4명 해서 8명이 그룹이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조롱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파가 걸그룹 정상에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SM 걸그룹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 하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SM 파시는 분들은 또 SM만 많이 팝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좋아하셨던 분들이 FX 파시고 FX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제 레드벨벳이라든지 혹은 에스파 같이 좋아하는 것처럼 네. 그들 사이에서 핑크 블러드가 흐른다. 오. 이제 그냥 SM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이제 SM에서 신이 나온다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좀 기대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들이 23년 상반기에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는데 상반기는 아니고 상반기에서 하반기에서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 꺾이긴 했는데 네. 그때
하락했던 첫 번째 트리거가 중국 쪽에서 앨범 판매량이 좀 안 나오면서 시작했습니다. 에스파라든지 이런 친구들 쪽에서 네.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좀 급감하게 되면서 하락했는데 이번 연도에서 갑자기 이번 연도가 아니라 24년도에 갑자기 움직였던 이유가 네. 중국 쪽에서 부양책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건은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최근 뉴스들을 잘 살펴보시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중국 쪽에서 또 공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중국 쪽에서 결국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걸어다니는 GDP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지금 경제적인. 거기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면 뭐 콘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혹은 게임 이런 쪽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고요. 그러네요. 게임 쪽 산업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네요. 오히려 뭐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과 연동이 될 수도 있는 밀접한 산업이기도 한데 움직임이 없어서 미리 조금 내다보면은 뭐 전 게임 같은 경우는 몇 종목 안 보입니다. 전 크래프톤 위주로 실적을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작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훼손이 됐다가 3분기에 실적이 회복된 상황이에요. 근데 참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을 좀 선정하는 게 신규 아티스트의 역량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JYP 같은 경우는 비처가 굉장히 좀 실적이 못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YG에서도 베이비몬스터 출시를 했지만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네. 그 사이에서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공백이 1년, 2년이 넘어간 상황이다가 2분기 실적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엔터 관련 종목들이 정말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굉장히 좀 주가가 이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3분기 이제 JYP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정상 궤도 돌아왔고 그다음에 뭐 SM이라든가 JYP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브라든가 신규 아티스트에다가 이제 이 대기업들을 먹여 살렸던 주요 걸그룹과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완전체 복귀하는 기대감에 좀 주가가 좀 정상궤도 돌아온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 역시도 아까 김신 팀장이 이야기한 그 선병막 후 중독이 굉장히 좀 여실히 압니다. 저는 선병맛 후 중독? 네, 그래서 이 노래 뭐야 하다가 3번 들으면 이제 중독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스파이시랑 카니나? 윈터? 뭐 카니나 윈터 둘 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뭐 아마겟돈이나 뭐 슈퍼노바나 스파이시 그다음 이번에 나온 위플래시까지도 3번 들었을 때는 이 노래 뭐야? 왜 이 친구들은 자꾸 광해를 갈라 그러지? 선구자를 찾지? 이런 느낌 듣다가 5번 노래 들으니까 끌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조회수 나오고 있고 외모는 든든하게 트로트인데 좋아하시는군요, 가요를. 항상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SM이나 JYP나 YG 같은 경우 엔터 경우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탑픽을 꼽으라고 한다면 꼽아 드리지만 굳이 4대 엔터 탑 중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아하시는 종목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또 기관 수매수 이어지고 있고 변동성 크지 않고 기술적 위치 괜찮으니까 엔터는 공략하기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잘 아시겠지만 회사 자체가 이미지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어서 회사가 스스로 뻘짓만 안 하면은 그죠? 나자빠지지만 않으면은 그 아티스트들의 부흥에 맞춰서 상당히 순항할 수 있는 업종이고 문화 콘텐츠는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들을 막 뛰어넘잖아요. 그죠? 국가 간에. 뭐 그런 또 유리함이 있으니까. 자, 그럼 선택. 뭐 엔터가 됐던 게임이 됐던 탑픽을 꼽으면 저는 디어유를 가지고 디어유. 왔는데 뭐 사실 뭐 좋아하시는 아티스트 소속사 선택하셔도 좋기는 한데 네. 지금 주요하게 움직이는 게 새로운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들이 나오고 있는 소속사가 SM과 JYP이다 보니까 이들이 주주로 있는 뭐 디어유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대 주주가 SM이고 2대 주주가 JYP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디어유 같은 경우가 최근에 15% 정도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엔터에서 네. 새로운 팬덤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대박인가요? 또 이래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디오유의 최대 주주가 SM인데 SM의 최대 주주가 또 카카오예요. 거기서 얼추 카카오 섞여서. 엔터가 또 자기 식구 안 챙기고 제살 깎아먹기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 중이라는 내용만 나왔지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뭐 디어유와의 시너지가 나오는 쪽으로 협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텐센트와 함께 전략 제휴를 또 체결하게 되면서 2분기부터 QQ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버블 서비스를 좀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열티만 받더라도 저는 충분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디어유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디어유의 주 수익원이 그 유료 그 채팅하고 뭐죠? 그 플랫폼 그걸 뭐라 그러지? 굿즈 구매. 굿즈. 네, 그다음에 제품. 아티스트와 소통. 아티스트와의 소통. 네. 예, 그게 이제 기성세대는 뭐 그게 돈이 되겠어 하지만 상당히 팬덤이나 그 아주 독실하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층이 두텁다. 회의하면서 그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지불하는 금액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이제 문자가 오는 건데 뭐 사진도 오고 문자도 오는데 네. 뭐 땡땡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친구랑 카톡하는 것 같고 이런 기분 들면서 또 팬층의 심리를 또 자극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지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복할 건 아니고. 손혜로 팀장은 픽 네, 저는 SM 보려고 SM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녀시대? 네, 아까 다시 앵커님 만난 말씀하신 그 단어가 저는 에스파 소녀시대도 물론 좋아했습니다. 레드벨벳도 좋아했고요. 네. 헤비 막 과금러라는 흔들고 막 이런 거. 헤비 과금러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용료 같은 경우 몇만 원 단위고 생각보다 답장이 잘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되게 바쁠 판데 답장이 오니까 정말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4대 엔터 중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을 종목을 골라봤어요. 네. 지금 YG엔터랑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크게 관여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진스와의 법정 공방이 있고 지금 오징어2 게임 관련해서 빅뱅의 그 멤버 최승현 군과의 네. 이슈도 있는데 SM 같은 경우 악재가 없어요.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도 허심탄회하게 준비했던 비처가 좀 실적이 안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SM은 악재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엔터 관련 종목들 주가는 대동소이하게 움직입니다. 일간 변동성은 SM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업종포 10여 개월 선행포가 SM이 가장 낮은 모습이고 SM 같은 경우 단기적인 지지권을 이탈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적정 주가에 대한 괴리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했을 때는 SM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4대 엔터 중에서는 제일 안전한 종목은 SM이 아닐까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킥, 이슈킥이었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